3번. 야. 끌고 갑니다. 그렇지. 바로 나오네. 이야. 지금 어제 저 건너편에서 하다가 지금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약간 본류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건너편 쪽에서는 제가 자주 해봤는데 저 위쪽에서 했지 이 아래까지는 안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부들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서 부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았는데 지금 세 대 막 던지고 이게 맨 먼저 던진 건데 살살 옆으로 끌고 가서 살짝 올려서 쳤더니 월척 되겠죠? 지금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잡은 모자라네요. 29입니다. 29. 한 1cm 정도가 모자라네요. 월척에 약간 못 미치는 29cm 붕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를 왔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아침 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으차. 한번 아까 그거요? 왜 저러고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오이 걸었어. 이야, 저거 가만히 있네. 야, 등치는 이만한데 들고 찌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있네요. 두 번째, 대표면서 두 번째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루텐 낚시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부들 포인트가 앞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짧은 데 위주로 하고 부들 중간중간에 한 두세 대 정도만 좀 긴 대로, 나머지는 짧은 대로 하겠습니다. 입질 입질 7번. 그렇지. 지금 7번 대에서 지금 9대를 폈는데 한 대 10대를 피려고 생각 중인데 한 대만 남았습니다. 9대 핀 거 중에서 6번하고 7번만 지렁이를 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루텐이고요. 아침에 저기 그루텐에서 연속으로 2마리 나왔기 때문에 그루텐 위주로 하되 혹시 또 몰라서 낮에는 지렁이가 잘 먹으니까 6번, 7번만 지렁이를 껴놨는데 이건 지렁이에 올라왔습니다. 반반 정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 피면 5대는 지렁이, 5대는 그루텐,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입질 입질 9번. 낮에는 지렁이, 밤에는 그루텐이런데 시작하자마자는 그루텐이 나왔습니다. 근데 완전 햇살이 퍼지고 나서부터는 지렁이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반 쓰고 있는데 지렁이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부권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내려오는 남녘 원정 낚시 1번지 해남에는 간초코, 대표적인 간초코가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산해호, 이런 간초코가 있고요. 본류권에서도 하지만 대부분 가지수로 해서 낚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 두 곳을 꼽으라면 규모 면에서도 영암호와 금호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영암호 최상류권인 영구수로에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영암호에도 가지수로 낚시하는 가지수로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암호 가지수로에 대해서, 가지수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가 아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암호 최상류권 연구수로인데, 제가 어제 낚시했던 저 건너편은 산이면입니다. 산이면이고 여기는 마산면입니다. 해남군 마산면. 마산면 연구리. 여기가 연구리이고 저 위쪽 상류권은, 저쪽 면도 상류권은 마산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 상류에 올라가면 이게 퇴수로거든요. 올라가면 연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낚시인들은 여기를 연구수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올라가면은 쪽수로가 2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영구 1번 수로, 2번 수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가 학일이라서 이 지역 분들은 거길 또 학일이수로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밑에 산이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여기를 따라 건너편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삼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7개의 가지수로가 있어요. 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가지수로들이 나오는데, 7개가 있다 보니까 낚시인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번호를 붙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쪽부터 1번으로 해서 7번을 붙이는 분들도 있고, 저 하류권부터 올라오면서 붙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쪽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구 1, 2번 수로까지 합쳐서 9개 수로 9번까지 번호를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뭐 3번 수로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면 엉뚱한 곳에가 있는 겁니다. 또 지형지물도 거의 수로 옆에가 뭐 요즘은 뭐 축사도 생기고 태양열 이런 것도 생기고 했는데, 거의가 그냥 들판입니다. 그 논하고 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들판이라 지형지물이 많지 않아서 찾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가장 많이 또 낚시추추 같은 그 언론에서 그동안에 소개가 됐고, 가장 많은 낚시인들이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칭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쪽은 떼서 2개는 연구 1번, 2번 이렇게 부르고요. 이 본수로는 그냥 연구수로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 산이면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위쪽부터 밑으로 가면서 1번이 아니라 저 아래쪽 대진수로 바로 위쪽 하류권부터 올라오면서 1번, 2번, 3번 끝, 요 가까운 쪽이 7번 상류권. 그러니까 하류권부터 1번부터 7번까지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러야만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서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산이 1번 수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영암호하고 옆에가 금호호거든요. 금호하고 연결하는 통로 같은 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대진수로입니다. 그 대진수로도 이 산이 이쪽 산이수로 쪽이 아니라 건너편 검문소 조금 지나서 가다 보면 그쪽에도 포인트가 많습니다. 특히나 조그만 섬이 있고 옆에 이렇게 쪽수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섬을 보고 하는 그쪽이 포인트가 좋은 곳인데, 그쪽에서도 많이 낚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이쪽 영암호 쪽이 아니라 그 대진교에서 이 금호 쪽으로 가다 보면 섬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게 진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진산수로라고 따로 부르는데, 물론 그쪽은 이제 영암호는 아니고 그 금호 쪽에 해당이 되는데, 전에는 그 섬 입구를 돌 같은 거로, 바위 같은 거로 이렇게 막아놨었는데, 엊그제 제가 물어보니까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지금 차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것도 낚시가 잘 되는 곳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진수로 조금 더 내려가면 석계수로가 있고 구성리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석계수로는 거기도 포인트가 좋았는데 지금 공사를 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길도 좋아지고 했는데 올겨울에 낚시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공사하는 분들하고 조금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곳이 그 구성리수로인데, 구정리하고는 다릅니다. 구정리수로하고는, 구정리수로는 저 무안 일로읍에 있는 구정리, 그 보통 얘기하는 구정리수로는 그쪽이니까 여기는 구성리수로입니다. 근데 여기 저는 구성리수로 들어갔다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 진흙에 빠져가지고 살인구동인데도 못 나와서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구성리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계수로나 구성리수로는 하류권이기 때문에 하류권 본류에서도 하류권에 있는 수로들이 마리수는 떨어져도 씨알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 오면. 그래서 그쪽도 포인트는 괜찮은데 그 길도 안 좋고 또 마찰도 있어서 뭐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라인으로 가면 그 상류권에 제일 유명한 곳이 대부분 낚시인들이 뭐 들어보거나 한두 번씩 가보셨을 겁니다. 미암수로 남산교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Y자로 꺾이는데 그 합류 지점이 그 삼각 합류 지점 그 부분이 가장 핫한 지점이고요. 왼쪽으로 춘동교 아래 위쪽으로도 낚시 많이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고 하니까 미암수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붕어도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로로 올라가지 않고 남산교에서 직진하다 보면 옛날 지명으로 문수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자수로인데 그래서 거기를 문수포수로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조그만 그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경비행장 지나서 일자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뭐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는데 저는 거기를 언제 가느냐면 바람이 겨울에 내려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다른 곳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보통 초속을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하면 한 6m까지는 어떻게 합니다. 근데 7m가 넘어가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낚싯대를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근데 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갈대로 가려주고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짧은 데 갖고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서만 가는 그게 이제 비행장수로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오복마을 앞에 있어서 오복수로라고 하는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로. 낚시인들이 그냥 오복수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삼호읍 쪽으로 나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오복수로 들어오려면 거기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암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매자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짱뚱이탕 하는. 그래서 그쪽에 오게 되면 제가 꼭 들리고 하는데 짱뚱이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매자 사거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자 사거리에서 삼호읍으로 가서 대불대학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쪽 거기에 있는 수로가 대불수로입니다. 지금은 대불대학교가 그 세안대학교인가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대불공단이 있고 그래서 대불수로라고 부릅니다. 그 대불수로는 이 대진수로하고 비슷합니다. 이 대진수로가 영암호하고 금호를 연결하는 수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불수로는 영산강하고 이 영암호를 연결하는 수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산강과 영암호가 물로 한 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이 영암호와 금호가 한 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들도 유입이 되지만 여기에 배스들이 빨리 들어온 겁니다. 영산강에 배스가 전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스 블루글들이 그 물길을 타러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대불수로 좀 가다 보면 거기도 이 대진수로 비슷하게 이제 섬 같은 게 있는데 그 섬 옆으로 이렇게 새수로가 있습니다. 그곳이 수심도 좀 낮고 또 섬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바람도 덜 타고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핫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난전리 수로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전 1번, 2번, 3번이라고 부르는데 전에 갔을 때 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잘 안 가는데 몇 년 전에 그 포장은 아니고 자갈 같은 게 깔려 있다라고 하네요.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가셔도 그때 같지 않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곳은 제가 직접 낚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조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내려가면 하류권인데 F1 경기장, 자동차 레이싱하는 그 경기장 바로 앞에 수로가 있는, 수로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원체 거리가 짧아서 그래서 포인트도 뭐 많이 나질 않고 물론 이제 갈대 같은 걸 치고 대자를 피면 또 보트 낚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렇게 저같이 발판만 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리가 몇 자리 안 납니다. 근데 그래도 가는 거는 거기가 최하류권이다 보니까 낚이면 씨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F1 경기장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마리수를 좀 적게 잡더라도 큰 거 한 마리 하겠다. 그런 분들은 F1 경기장 그쪽 F1 수로를 가셔도 좋습니다. 자, 영암호의 가지수로들은 제가 소개를 쭉 해드렸고요. 뭐 이쪽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이제 수로 너무 바람 타고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를 한번 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작년 3월 달에 촬영한 곳이 5호지, 5호 저수지. 그때 물론 시기적으로 좋았을 때지만 월척만 12마리 잡았었습니다. 1박 2일에. 그 정도로 잘 나오는 곳이니까 저수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 5호지에서 5호지 퇴수로가 금자천입니다. 그 금자천이 금호의 상류권입니다. 이 그물이 이제 금자천을 형성하는 거고요. 그 5호지도 잘 나오는 곳이니까 가보시고, 그 다음에 재작년 12월에 촬영한 곳이 노송일지입니다. 소리지, 조그만 소리지인데, 그게 이제 노송리에 있어서 노송일지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촬영했던 조 건너편이 노송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근데 맨바닥이고 고기 없을 것 같은데 12월 달에 말에 촬영했는데 옥수수로 월척도 제법 잡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낚시로 편하게 낚시할 수 있고 길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니까 뭐 그곳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암수로 위쪽에 춘동저수지라고 있는데 쌍둥이 똑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꽤 큰 저수지입니다. 근데 오른쪽에서는 잘 않고 왼쪽 라인에서 주로 하는데 최상류로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는 물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그동안에 공사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도 올해는 이제 가뭄이 심해서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만수가 돼야만 상류권에서 낚시를 할 수 있고 만수가 된 상태에서 상류권으로 가면 거긴 붕어 진짜 이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류권 둘러보시고 물이 차 있으면 상류권에서 하시되 그 비닐하우스 아래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 사유지니까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가 영구저수지입니다. 근데 연밭이라서 뭐 포인트가 한정되긴 하는데 자리만 잘 잡으면 요 영구지도 붕어가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가까운 곳, 여기가 마산면인데 그 마산면 용전리에 용전지가 있습니다. 용전일지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낚시방송 제가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가봤더니 준설 한번 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포인트도 이쁘고 거기는 만평 될까요? 그 정도로 아담한 저수지인데 조용하게 낚시하기에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겨울에는 씨알도 거의 월척급으로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영암호의 가지수로를 쭉 소개를 해드렸고 근처에 저수지도 몇 곳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호호, 금호에도 가지수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해에는 영암호가 잘 나오고 또 어떤 해에는 금호가 잘 나오고 하니까 이 영암호하고 금호 그리고 저수지도 연계해서 이쪽 해남 내려올 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에 대해서는 제가 금호 어느 수로에서 낚시를 할 때 금호 가지수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어이 월척이야? 아자! 방금 글루텐 먹고 2.6칸에서요. 찌가 뭐 그냥 쫙, 예, 아주 멋있게 저도 첫 월척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놔주겠습니다. 오, 나이스. 예쁘게 한번 올려라.
입질 입질. 맨 가에 1번 갈대 옆에 붙여놨는데 안 보여서 못 볼 뻔했습니다. 다 올려놓고 있네요. 요거는 구루텐으로 잡은 겁니다. 어젯밤에는 이 낚싯대가 접을 때 낚싯대가 얼어 있을 정도로 겨울이었는데 지금 낮에는 너무 더워서 잠바를 벗었습니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입질 입질. 먹는 미끼가 계속 바뀌네요. 시작할 때 그루텐이 먹어서 그루텐 위주로 하다가 또 나중에 지렁이 입질이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또 옆에서 낚시하는 레바기님도 그렇고 저도 저 10번 1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루텐에 나왔습니다. 보통 낮에는 지렁이, 밤에는 그루텐, 이게 일반적으로 먹는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낮에도 그루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입질 입질. 아이고, 요건 지렁이입니다. 지금 맨 가에 2대만 지렁이 껴놨는데 좀 잔씨알이 나왔습니다. 8번. 좀 크다. 근데 월척은 안 되겠네. 역시 여기는 오후 시간에 이렇게 바람 불기 시작해야 물색도 흐려지고 붕어 입질도 살아납니다. 이건 구루텐으로 잡았습니다. 입질 입질. 어쭈. 우와, 날아다니네. 물 위를 막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붕어를 잡았습니다. 입질 입질. 4번이요. 입질 입질. 요 정도가 요즘에 나오는 평균 씨알인 것 같습니다. 2번. 아, 비슷하네요. 입질 입질. 남쪽에 내려오면 대부분 이 수로의 수초들이 앞에 이 떼짱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낚시했던 곳도 떼짱이 저 앞에까지 이렇게 나가 있어서 냉겨치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쪽도 요 위자리부터는 다 떼짱입니다. 근데 요 자리는 부들입니다. 이거 부들. 이거 보시면 저거 소세지처럼 되어 있는 거 지금은 사갔는데 저게 이제 부들 열매거든요. 요건 갈대입니다. 갈대고 저게 부들인데 갈대하고 부들은 금방 구별을 하실 겁니다. 아마 완전히 다르니까. 오히려 이제 갈대하고 억새를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들하고 줄풀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저 쓰러져 있는 것도 다 이게 부들이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 줄풀 같은 경우는 더 밀생돼 있고 또 키도 작습니다. 벽과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겨울 되면 쓰러지는데 90도로 꺾입니다. 저렇게 좀 두껍고 꺾여 있는 거, 90도로 꺾여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열매가 없을 때 저렇게 꺾여 있는 거는 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수초가 있더라도 저는 포인트를 선정할 때 저 부들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엽기라는 게 있습니다. 엽기 수초. 그 염치지나 뭐 초평지 이런 데 가면 엽기가 많이 있는데 그 엽기가
한약재로도 쓰이고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어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독성은 뭐 잠깐 나온답니다. 물에 잠겼을 경우에 뭐 2, 3일 정도. 그게 이제 3, 4일 지나고 나면 그 독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붕어들이 좋아하는 냄새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향을 붕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그 엿기 있는 곳에서 다른 수초가 있는 곳보다 엿기대가 물에 잠겨 있는,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곳에서, 또 사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해보면 다른 포인트보다 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색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정수수초 중에서도 부들밭, 그리고 엿기가 있다면 엿기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입질 입질. 그렇지. 크지도 않은 놈이 힘을 써. 우치. 2번 떼서 나왔는데 조금 아쉽네요. 조금씩 커지고 있으니까 곧 월척 나올 것 같습니다. 힘 엄청 세네요. 9번. 오, 크다. 우와, 잉어네. 잉어입니다, 잉어. 그래도 손맛은 봤습니다. 오! 알았어. 보내줄게. 오, 자동으로 갔습니다. 입질. 소리는 다 월척인데 이것도 조금 어디죠? 2번 보여요? 올렸다 내려갔어. 지금 아직 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번. 지금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3시부터 한 6시까지 원래 입질이 제일 좋은 시간인데, 제가 밤낚시를 오늘 안 하고 마칠 거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좋은 시간 남은 겁니다. 근데 마리수는 어제 오늘 합쳐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꽤 많이 잡았습니다. 한 3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척 2마리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 이런 거 준척급들만 나왔기 때문에 마리수는 충분히 이제 손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 승부를 하려면, 그렇다고 뭐 지금 새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옥수수는 입질이 좀 너무 늦을 겁니다. 그래서 바늘을 어제 하듯이 진우 3호로 또 바꾸겠습니다. 큰 바늘도 바꾸고, 지금 다 구르텐 쓰고 있거든요. 입질이 빨리 오니까 지렁이로 싹 바꿔서 진우 3호 바늘에, 감성돔 3호 바늘에 지렁이 5마리에서 7마리까지 여러 마리 끼기로 해서 큰 거 한 마리를 노리는 방식으로. 그게 뭐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두 마리를 잡더라도 큰 거를 잡을 수 있도록 작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렁이 출동. 입질. 이건 좀 커 보이는데?
지렁이로 갈아주고 있는데 그루텐가 던져놨던 거에 나왔습니다. 옆에 걸 감고 나왔네요. 삼 번이요. 이거는 지렁이로 바꾸고 나서 처음 잡은 건데 씨알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지렁이입니다. 입질 입질. 이거 넓적하다. 와, 빵은 월척인데? 지렁인데 빵은 월척인데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짧네. 지렁이를 잡은 것. 늦게 봤는데 찌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입질 입질. 오치. 오, 월척은 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안 보여서 월척은 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끝에 뭐 9번, 10번 이쪽은 해방향이라서 해가 떨어지는 방향이라 거의 안 보입니다. 완전히 옆으로 갖고 가는 거 챘는데 붕어도 잘 안 보이네요. 생김새는 월척인데 길이는 모르겠습니다. 오, 기네요. 오, 어제 이 시간대에 잡았던 정도 되는 월척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밑에 지느러미가 길어서 32입니다. 역광이라 붕어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뒤쪽으로 잠깐 나가겠습니다. 아주 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게 만난 월척입니다. 입질 입질. 이쁘긴 한데 크지는 않습니다. 오, 입질 입질. 오, 야야야. 양어정에서는 쌍권총을 했습니다. 입질 입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번이 여기 갈 때 가려갖고 이 PD 자리에서는 카메라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옆으로 살살살살 대물같이 개걸음을 해갖고 챘는데 크지는 않네요. 요거는 기존 붕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새카만 붕어가 나왔네요. 수초 속에 사는 붕어들은 이렇게 좀 검습니다. 오, 입질 입질. 오, 또 쌍권조심. 아유, 빠졌다. 좀 다르죠? 체형하고 채색이 기존 붕어들하고 좀 다릅니다. 사 번. 입질 입질. 수초. 수초에 감겼는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입질 입질. 어이구. 날아다니.
입질. 양어장 같이 나오네. 야, 이게 들어가면 나오네. 4번은 지금은 거의 그냥 표 받아가지고 번호표 받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광이라 붕어가 잘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입질 입질. 뭐야? 쥐가 없어졌는데도 이러네. 오, 너 월척이냐? 소리는 월척인데. 근데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마지막 붕어인데 조금 모자라겠네. 어디 보자. 안 되네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붕어입니다. 이게 산림망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등지드러미, 꼬리지드러미 다 좀 상했네요. 이게 좀 더 원래의 상태로 있었으면 그래도 월척은 될까 말까. 으차. 어제 오후에 한 2시경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금호 최상류 연구소에서 낚시를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어제 밤 낚시도 하고 뭐 큰 대물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월척도 3마리 만나고 또 마리수로는 뭐 40마리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가 다른 해보다도 겨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보통 한 2월 중순 정도 되면 해빙 특수라고 그래서 한번 붕어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2월 내내 3월 초까지도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거의 해빙 특수라는 건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란도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큰 붕어들이 연안 쪽으로 또 가지수로 쪽으로 올라붙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도 해보니까 어제 밤 같은 경우는 11시에 저쪽에서 접을 때 보니까 이 낚싯대가 얼 정도로 밤에는 추운데 낮에는 15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그 정도 올라가니까 이런 날씨가 며칠만 이어진다면 아마 곧 산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1년 중에 낚시인들이 가장 손맛을 또 큰 붕어를 만날 수 있고 손맛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데 만약 이쪽에 오신다면 또 영암이나 금호 이쪽에 오신다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가지수로들 또 근처에 저수지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끼도 참고를 하십시오. 보통 이 수로 낚시는 낮에는 지렁이가 특히 저수온기에 지렁이가 잘 먹고 밤에는 뭐 구루텐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낮에도 해보니까 구루텐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꼭 또 그날그날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지렁이는 준비하시되 구루텐도 한두 가지는 꼭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같이 반반 정도 사용을 해보시다가 잘 먹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보통 수로 낚시는 밤 낚시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루텐 위주로 밤 같은 경우는 구루텐 위주로 하면 밤 낚시도 잘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살치송화 속에서도 붕어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밤 낚시도 잘 되니까 밤 낚시 포기하지 마시고 밤 낚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올 봄 시즌에 여러분들 봄나들이 하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